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금융이론의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여러분 교재 20페이지가 226페이지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금융기관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묻는 거죠. 자, 1번 담보 인정 비율을 높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 금액이 많아지니까 위험이 높죠. 담보 인정 비율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I라든지 LTV 이 값은 낮춰야 됩니다. 이렇게 낮을 때 우리는 위험이 줄어들죠. 자,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변동금리로 대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3번은. 자, 3번은 틀린 지문. 4번 대출 실행 시에 부채 감당률이 우리가 1 이하가 되는 투자를 선택하면 안 되죠. 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됩니다. 이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가 되는가 이걸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보다 커야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대출자는 대출을 해주겠죠. 1보다 큰 투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4번도 틀렸고 5번 금리 변동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자율 수합은 교환이죠. 자, 이 고정금리로 대출해 줬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꿀 수 있는 이 수합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전가합니다.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죠. 자, 21번 문제로 갈까요? 자, 21번 문제 다음 중 주택 저당 대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고정금리의 장기 원리금 우리가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은 인플레이션이 감안할 경우에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점점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에 있어서.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고요. 고정금리 대출은 금융기관과 주택 구입자 모두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우리가 금리 대출에 있어서 자, 고정금리 대출에 있어서 이 시장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죠. 자, 이 시장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이 대출 이자율, 이 저당 이자율은 대출 이자율인데 이 대출 이자율보다 높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 차입자는 낮은 대출 금리로 돈을 갚기 때문에 이익을 얻겠지만은 대출자는 손해를 입겠죠. 그래서 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우리가 대출자가 부담을 하게 되죠. 고정금리 대출에 있어서는.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대출 이자율보다 낮으면 차입자는 손해를 보고 대출자는 이익을 보겠죠. 이 차입자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때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누가? 차입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모두 대출자, 차입자 모두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맞는 질문. 장기 대출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시장 이자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면은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자금 수요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죠. 최근 3개월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장기가 아닙니다. 최근 3개월간 시장 이자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면은 우리 금리 변동 조정주의가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자금 수요자에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자, 맞는 질문이고 4번 상환기간 만기죠. 금리, 융자액, 대출금이 동일하다면은 최종 원리금 지불액에 있어서의 크기는
이 체증 상환 저당 대출이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이런 크기가 되는 것이 원칙이죠. 자,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 체증식 상환 대출은 월 불이백이 고정될 경우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리금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GPM입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대출 상환 방식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 원금 균등식 상환 저당 대출은 대출 원금 상환액은 매달 균등하게 상환, 매달 균등이 포인트죠. 이자하는 감소하는 원금 기준으로 매달 상환하므로 원리금은 체증이 아니라 체감하죠. 1번 틀렸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리금 체감식 상환 방법입니다. 원리금은 체감합니다. 1번 틀린 지문. 원리금 균등식 저당 대출은 저당 전체 대출 기간에 걸쳐서 원리금 상환액이 동일한 대출 방식으로서 이 원금 상환액은 체증하고 이자는 체감하는 방식입니다. 원리금 체증식 저당 대출은 대출 후 일정 기간 동안 원리금이 점차 증가하는 대출 방식이고, 대출 원금의 회수가 가장 빠른 대출은 바로 뭐죠? 우리는 원금 우리가 균등 분할 상환이고, 가장 늦은 것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상환이 나타나는 원리금 체증식이죠. 그래서 4번이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 첫 회 원리금액이 가장 큰 대출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 가장 적은 것은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한번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우리가 마이너스 상환이 발생하는 저당 대출. 자, 마이너스 부의 상환은 우리가 초기에 원리금 지급액보다 이자 지급액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액만큼 융자잔고 미상환된 원금이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보다 더 높아지는 형상인 마이너스 부의 원금 상환이 나타나죠. 자, 이런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자, 뭐가 나타나냐? 바로 GPM. 우리가 원리금 체증식 우리가 상환 방법과 또 가격 수준 조정 저당.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경우에 이자율로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 잔금액으로 정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방법이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 있죠. 저당 잔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초기에 마이너스 상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지문이 정답. 자, 그리고 24번 문제로 갑니다. 차입자의 2차 년도에 있어서의 우리가 원금과 이자액을 계산하면은, 자, 저당 원금 대출금은 100만 원, 상환 기간은 10년, 저당 상수는 12%, 저당 이자율은 10%인데, 자, 여기서 저당 상환 방법은 뭐가 나오죠? 우리가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인데 연으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연으로 계산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매년 원금 상환액은 얼마냐? 자, 매년 원금 상환액은 얼마? 100만 원이죠. 저당 원금 대출금 100만 원을 우리가 상환기간 10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첫 번째 해에 얼마죠? 10만 원이 나오고, 두 번째 해에도 10만 원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가서 마지막 10년 차에도 10만 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매년 갚아나가는 원금 상환액은 동일한데, 자, 이자 지급액은 매 기간마다 융자 잔고에 이자율을 곱해준데, 첫 번째는 아직 돈을 안 갚았으니까 융자 잔고가 대출금인 100만 원인데 이자율을
몇 프로? 10%가 주어졌죠. 10%인 얼마? 10만 원이 되겠죠. 여기 10만 원. 첫 번째 달 이자는 10만 원인데 두 번째는 원금 10만 원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융자 잔고가 바로 90만 원이죠. 90만 원에 우리가 10%를 곱해줬더니 얼마가 나오죠? 9만 원. 두 번째 달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달 원금은 10만 원, 이자는 9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죠.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주택 저당 대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자 입장에서 볼 때 원금 회수 위험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왜? 첫 번째 해에 원금을 많이 갚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어떻게 맞는 질문. 2번 점증 상환 대출 방식은 초기에는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이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보다 작습니다. 크면 안 되죠. 초기에 원리금 지불액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 변동금리 대출 방식은 대출자 측에 발생할 수 있는 금리 위험을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우리는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3번 맞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서 초기에는 원리금 지불액이 적다. 자, 4번 맞는 지문인데 작년에도 출제된 지문이죠. 맞는 지문. 점증 상환 대출 방식은 미래에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신혼 부부에게 유리한 대출 방식입니다. 맞는 지문. 2번 정답입니다. 자, 26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조론의 대출 조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기준금리의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금리 대출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자, 이 모기지론인 경우에 월 상환액에서 월 상환액에서 우리는 월 상환액 고정금리입니다. 월 상환액은 지금 뭐죠?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니까 이거는 일정하죠. 자,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니까 매월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은 일정한데, 자, 월 상환액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 이자는 어떻게 돼? 점점 체감을 하죠. 그래서 이자는 점점 줄어들죠. 이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는 이자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줄어드니까 전체 값도 어떻게 돼요? 전체 값도 우리가 줄어드는 형상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1번 어떻게 돼요? 늘어난다 하니까 틀렸죠. 그래서 감소합니다. 2번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 부담이나 모기지론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점차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점차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3번 장기간 금리의 지속적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모기조론 대출을 받는 것이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것이 차입자에게 유리하죠. 왜냐?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면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고정금리, 모기조론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죠. 3번 정답. 다른 대출 조건이 같다면 대출 후에 첫 번째 달에 차입자가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은 시중은행 대출이 모기지론보다 더 우리가 높다. 자, 어떻게 돼요? 이자 지급액이죠. 어떻게 돼요? 다른 대출 조건이 같다. 이런 얘기인데, 다른 대출 조건이 같을 경우에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대출 시점에 초기 이자율, 4번 대출 시점에 초기 이자율은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모기지론보다 더 높다 하면 안 돼. 일반적으로 더 낮다. 그래서 4번 틀린 질문. 대출자의 금리 변동 위험은 시중은행 대출이 모기지론보다 더 높은 편.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시중은행 대출이 모기지론보다 더 높은 편.
대출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낮은 편 해야겠죠. 대출자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위험이 낮죠. 시중은행 대출이 우리가 모기지론보다 더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5번 틀린 지문,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표를 이용한 문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인 경우에 대출자는 기말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보다 4번 나누어 받는 것, 어리가 기말에 한 번 받는 것보다 4번 나누어 받는 것이 유리하죠. 이자율 조정 주기가 3개월일 경우에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4번 나누어 받는 게 유리합니다. 1번 정답이죠. 자, 2번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삼고 여기에 가상금리를 붙인 코픽스 영동형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이죠. 그래서 이 변동금리 대출에 있어서 자, 변동금리 대출에 있어서 이 대출금리는 이 기준금리에 가산 금리를 대주죠. 이때 이 기준금리에 우리는 이 CD 양도성 우리가 예금 증서 우리가 금리 이자율 조정 주기는 뭐 3개월 되겠죠. 그리고 코픽스 이 자금 조달 비용 주수인데 6개월 1년에 코픽스가 있는데 자, 이때 코픽스는 외부로부터 은행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나타내는 게 바로 코픽스죠. 코픽스. 자, 코픽스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2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 3번 CD 영동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우리가 기준금리에 뭐를 기준금리인 CD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하여 결정한다. 맞는 지문이죠.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 전가되죠. 자, 이자율 조정주기. 자, 이 변동금리 대출에서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자,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우리가 이 차입자와 대출자가 있는데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우리가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로 우리는 신속하게 전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차입자는 불리하고 대출자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4번 맞고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은 바로 뭐죠?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지문 1번 정답입니다. 28번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어떻게 돼요? CD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기준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상승을 하죠. 코픽스도 상승하면 상승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 반대로 하락한다니까 틀렸고 대출 시점에서의 자, 또 시험 문제 또 주의를 해야겠죠. 대출 시점에서 우리는 초기 이자율을 보게 되면은 이 고정금리 대출과 이 변동금리 대출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고정금리 대출이 더 높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2번 정답이 되겠고 3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은 소비자인 이자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은 향상되죠. 그럼 정상적인 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증가합니다. 3번 틀렸고
대출 금리가 고정 금리일 때 대출 시점에서의 예상 인플레이션. 자,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어떻게 돼요? 우리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 우리가 예상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 자, 예상 인플레이션은 2%인데 실제 인플레이션은 4%다.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겁니다. 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죠. 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2% 발생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명목상의 이자율은 변화가 없지만은 이 실질 이자율이 하락을 하는 거죠. 실질 이자율이 하락을 하면서 이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데 이 채권자인 대출자는 손해를 보고 채무자인 차입자는 이익을 보죠. 대출자는 손해를 보고 차입자는 이익을 봅니다. 4번 틀린 질문. 대출 비율이 높아질수록, 즉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즉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상승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집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시중은행의 CD 영동주택담보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대출 조건이다. 이에 대한 차입자의 입장에서의 설명을 오는 거. 차입자, 동그라미 차입자입니다. 자, 1번 지속적으로 시장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이 유리하다 하면 틀려요.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은 금리 변동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시중은행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이 유리합니다. 1번 틀렸고, 통상적으로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돼요? 변동금리 대출인데 이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보다 이자율이 높은 편이 아니라 낮은 편입니다. 2번 틀렸고, 보금자리론을 대출받는 것은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이 가지고 있는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겁니다. 3번 정답. 보금자리론인 경우는, 자, 보금자리론인 경우는 고정금리인데 월 상환액, 자, 월 상환액인데, 자, 월 상환액은 어떻게 나오죠? 지금 상환 조건 봅니다.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인데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월 상환액은 체감을 하겠죠. 월 상환액 중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 자, 원금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에서 우리는 월 상환액은 체감하지만 매월 원금 상환액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는 점점 작아지니까 분자는 전체 값은 점점 커지죠. 감소한다고 하면 안 되고 증가합니다. 4번 틀린 질문. 5번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CD 영동주택담보대출 받는 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대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불리한 거죠. 자,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고정금리 저당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차입자에게 금리 위험이 발생한다 하니까 틀렸죠. 자,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 상승기에는 누구에게? 차입자가 아니라 누구? 대출자에게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번 정답. 2번 그 고정금리 저당대출은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자에게 조기 상환 위험이 발생을 하죠. 자, 이렇게 차입자가 손해를 보면은 차입자는 뭐죠? 조기 상환을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럼 차입자는 조기 상환할 가능성이 많으면 대출자는 차입자의 조기 상환에 따라서 우리 높은 이자를 받게 될 기회를 상실하죠. 조기 상환 위험은 대출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2번 맞고, 이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의 차이죠. 자, 30번에 우리 3번에 이 명목 금리, 명목 이자율입니다. 자, 이 명목 금리와
이 실질 금리인데 명목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이자율이고 실질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태의 이자율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몇 번? 우선 3번 우리가 맞는 질문. 4번 변동금리 저당대출은 금리 위험에 비대칭 위험에 어떻게 돼?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대출자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보다 통상 이자율이 낮습니다. 맞는 질문. 변동금리 저당대출에는 정기적으로 대출자와 차입자의 재협정, 통상 이제 3년 이런 얘기죠. 재협정에서 이자율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자, 이것을 재협정 또는 재협상이죠. 재협정 또는 재협상, 이자율 저당 대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 31번 주택 저당 대출 시에 금융기관이 대출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인상의 동그라미, 인상입니다. 대출 금리 인상. 자, 그러면 대출 금리를 인상을 하려면은 자, 이 대출 금리, 이 명목상의 이자인 대출 금리를 인상시키려면은 시장의 실질 이자율이 있겠죠. 자, 시장의 실질 이자율에다가 차입자의 신용에 따르는 오이함에 대한 대가, 오이함 할증률이죠. 자, 오이함에 대한 대가에다가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는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향후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우리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대출 금리를 인상을 해서 차입자에게 전가시킵니다. 통화당국에서 콜 금리를 인상하면은 시장의 실질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대출 금리도 상승을 하겠죠. 자, 차입자의 취업 상태가 불안전하다. 차입자의 과거 대출에 대한 연체 실적이 맞다는 것은 차입자의 신용 위험에 대한 대가, 이 할증률이 높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오릅니다. 자, 5번 정부가 대출 상환액 중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를 감소시키면 대출이 줄어들죠. 자, 여러분 대출이 줄어들어요. 대출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대출이 줄어든다. 대출이 줄어들면 이자는 어떻게 돼요? 감소. 이자는 어떻게 돼요? 이자율, 금리는 어떻게 돼요? 대출이 줄어들면 이자율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2번 문제.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시장에서의 이자율이 인상되는 추세를 보인다면 변동금리 대출은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전가시키기 때문에 차입자는 불리합니다. 차입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면 안 돼. 변동금리 대출은 차입자에게 불리합니다. 1번 정답. 대출 이자율은 개인별 신용 위험도를 감안하여 결정되죠. 이 개인별 신용 위험도에 따르는 가상금리가 더해지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로는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맞고 고정금리 대출에서 조기 상환 위험은 대출자가 부담을 하죠. 자, 채무 불이행 위험, 조기 상환 위험 둘 다 대출자가 부담을 합니다. 시중은행에서는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CD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 1번 정답이죠. 33번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CD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차입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차입자, 고정금리 차입자에 비해서 금리 변동 위험이 높죠. 왜냐?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이 전가를,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어떻게 돼요?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질문. 2번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인 경우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기간 중 4번 나누어 받는 것이 한 번 이자를 받는 것보다 유리하죠. 이자율 조정 주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동금리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어떻게 돼? 금리 변동 위험이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전가되기 때문에 차입자의 위험 부담이 크죠.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설정 비용 등 대출 수수료의 부과나 조기의 중도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이자율과 계약 이자율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우리가 실제 이자율, 실제 있어서의 뭐보다 우리가 융자액, 실제 융자액보다 계약상의 융자액이 1억을 했다면은 실제는 수수료를 빼서 뭐 9,900만 원 받기 때문에 실제 돈을 갚을 때는 1억 원을 갚아야 되겠죠. 그럴 때는 실제 이자율이 계약상의 약정한 이자율보다 이렇게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4번 맞는 질문. 모든 대출 조건이 같고 단지 금리 변동 여부의 조건만 다른 경우에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고정금리 대출금리보다 항상 높은 편 하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낮은 편. 5번 정답입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 되겠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낮은 편이다. 자, 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34번 문제로 한번 가봅니다. 자, 34번 문제를 보시면은 최근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노후 생활 자금을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역연금 저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대상 주택을 담보로 2억 원짜리 역저당을 설정한 경우에 이 사람이 매월 지급받게 되는 연금액은 얼마냐? 자,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이죠. 연금액은 우리가 거기에 얼마? 2억 원이죠. 2억 원을 설정했다. 연금의 미래가치죠. 자, 연금의 미래가치 2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월 불입을 해야 될 매월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을 구해주는 개수가 바로 감채 기금 개수인데 지금 매월로 주어졌거든요. 근데 매월인데 문제는 몇 프로가 되느냐? 연이자율 우리가 12%인데 매월이니까 12개월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월 1%가 되겠고 또 몇 년? 저당기간 10년이죠. 자, 10년은 몇 개월? 1년은 12개월이니까 120개월로 가면 되겠죠. 1% 120개월.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감채기금 개수를 이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확인해 두시고 35번 문제로 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영모기지와 일반 모기지를 비교한 것으로서 올바르지 않는 것. 자, 영모기지는 대출금이 기간 경과에 따라 증가하고 일반 모기지는 원리금을 매월 갚아나가기 때문에 기간 경과에 따라 감소합니다. 맞는 질문이죠. 대출 방식은 영모기지로는 어떻게 매월 분할 지급을 하죠. 연금의 형식으로. 일반 모기지는 계약 시 주택 융자금을 일시급으로 지급을 합니다. 대출금리는 영모기지는 뭐가 돼요? 변동금리입니다. 자, 영모기지. 자, 영모기지는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죠. CD 금리 이자율 조정주기 3개월 CD 금리에 가산 금리를 대주고 또는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뭐를 요거 두 개의 뭐를 가산금리를 적용을 한 변동금리죠. 무슨 대출? 대출금리가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죠. 4번 상환 방법은 영모기지는 사망 시 주택 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하고 일반 모기지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죠. 자, 자금 용도는 영모기지는 노후 생활 자금 그리고 일반 모기지는 주택 구입 자금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6번 문제로 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아닌 것을 이제 묻는 거죠. 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하는 업무, 그리고 주택저당채권 보유하고, 주택저당채권 평가 실사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하는 업무 담당하는데, 우리가 도시기금법에 따르는 주택도시기금 관리 및 운용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바로 시중은행에서 우리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중은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서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본적 고정금리 대출, 변동금리 대출도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 그리고 저당의 유동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